코린토스의 문을 열다. 고대 코린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코린토스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리적 위치 덕분에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코린토스 지역은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의 이오니아 해를 잇는 좁은 땅으로 이곳을 통과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우회하지 않고도 무역을 이어갈 수 있었죠. 당시 선박이 반도를 돌아 항해하면 수일이 걸렸지만 코린토스를 지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는 최고의 무역로였습니다. 코린토스는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디오볼코스라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바퀴 달린 석조도로로 작은 선박과 화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지역을 따라 반대편 항구로 직접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박용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이 과정에서 코린토스는 통행세와 관세를 부과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덕분에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코린토스의 부와 번영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코린토스의 경제적 성공은 두 개의 주요 항구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서쪽의 레카이온 항구는 이오니아 해를 통해 이탈리아와 서쪽 지중해로 연결되었고 동쪽의 켄크레아의 항구는 에게해를 통해 소아시아와 동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항구는 무역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코린토스를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의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향신료, 도자기, 직물, 금속 등 다양한 상품이 오갔고 이러한 활발한 무역 활동은 도시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린토스는 단순한 상업 도시를 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위로 우뚝 솟은 아크로코린토스 언덕은 해발 575m에 달하는 자연 요새로 이곳에서 사방을 내려다보며 적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크로코린토스는 단순한 방어 거점을 넘어 종교적 경제적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며 이 신전은 코린토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에는 시장과 무역시설이 집중되었고 이는 도시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코린토스는 지리적 이점, 혁신적 시스템, 그리고 두 항구와 전략적 요새 덕분에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무역의 중심지이자 문화와 종교의 허브로서 코린토스는 그 자체로 고대 문명의 교차점이었던 셈입니다. 돈, 권력, 그리고 예술. 고대 코린토스의 번영은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무역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린토스는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의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 덕분에 동서양을 오가는 상인과 무역품이 코린토스를 통해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번영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특히 코린토스는 통행세와 항구세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코린토스의 경제적 번영은 무역과 상업의 발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두 개의 주요 항구인 레카이온과 켄크레아이를 통해 활발한 무역을 진행했는데 레카이온 항구는 이탈리아와 서부 지중해로 켄크레아이 항구는 에게해와 동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무역로 덕분에 코린토스는 향신료, 직물, 도자기, 금속 등 다양한 고급 상품이 거래되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린토스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지중해 전역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코린토스는 정치적 권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무역을 통해 축적된 부는 곧 도시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으며 코린토스는 그리스 연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코린토스는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으며 강력한 해군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은 도시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코린토스의 번영은 예술과 건축의 발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은 예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 결과 코린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코린토스는 독자적인 양식을 개발했는데 바로 코린트 양식입니다. 코린트 양식은 기둥의 꼭대기인 주두에
아칸소스 문양을 화려하게 조각한 스타일로 도리아식의 단순함과 이오니아식의 우아함을 넘어선 장식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양식은 이후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건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건축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린토스는 연극과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도 번성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연극 공연과 음악 축제가 열렸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코린토스는 특히 이스미아 경기로도 유명했는데 이는 올림픽 피티아 경기와 함께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로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각 경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행사는 코린토스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도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린토스의 번영은 또한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다양한 신전과 사원이 세워졌으며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은 코린토스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신전은 아크로코린토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신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무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 역할과 함께 경제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코린토스의 번영은 경제적 성공,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발전,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요와 권력의 시대는 코린토스를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고대 문명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도시. 고대 코린토스는 무역과 경제로 번영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욕망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명성을 대표하는 상징은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와 관련된 독특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였습니다. 코린토스는 단순한 상업 중심지를 넘어 사랑과 쾌락 그리고 신성한 의식이 공존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린토스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크로코린토스라는 거대한 언덕이 보이는데 이 언덕은 해발 약 575m에 달하는 자연 요새이자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언덕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 그리고 풍요의 여신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단순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넘어 코린토스의 사회적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에는 성스러운 무녀들, 즉 히에로둘라이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며 종교적 성행위를 통해 여신의 축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무녀들은 단순한 제사장이나 하급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했으며 코린토스의 경제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코린토스를 방문하면서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신전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린토스에서 밤을 보냈다는 말이 곧 화려한 쾌락과 사치를 즐겼다는 의미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코린토스가 단순한 무역 도시를 넘어 쾌락과 즐거움의 도시로도 유명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린토스는 지중해 전역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어우러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린토스의 이러한 명성은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헌과 후기 로마 시대의 기록에서는 코린토스의 쾌락적인 문화를 타락과 방종의 상징으로 묘사하기도 했죠. 실제로 코린토스화하다라는 표현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로 코린토스를 판단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코린토스인들에게 사랑과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삶의 일부이자 신성한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코린토스는 사랑과 욕망을 신성한 영역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와 관련된 문화는 코린토스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고대 사회의 가치관과 신앙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코린토스는 부와 권력, 예술과 쾌락, 그리고 신성함과 인간적인 욕망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크로코린토스 언덕에 올라 코린토스의 유적을 바라보면 그곳에 깃든 사랑과 욕망 그리고 생명의 활력을 상징하는 고대 도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린토스는 단순히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를 넘어 인간의 본능과 신성함이 교차하는 독특한 장소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몰락까지. 고대 코린토스는 무역과 예술의 중심지로 찬란한 번영을 누렸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세계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코린토스는 전쟁과 권력 다툼, 외세의 침략 속에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코린토스의 권력은 무역과 상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코린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국가인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와 함께 그리스 연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코린토스는 강력한 해군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도시의 정치적 힘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린토스의 권력은 그리스 세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점차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충돌이었는데 코린토스는 스파르타의 편에 서서 아테네와 맞섰습니다. 코린토스가 스파르타 측에 가담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테네의 해상무역 확장과 제국주의적 행보가 코린토스의 상업적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테네가 에게해와 지중해의 무역로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은 코린토스의 상권과 영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전쟁 초기 코린토스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테네와 치열한 해상 전투를 벌였고 육지에서는 스파르타와 협력해 아테네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소모가 커졌고 이는 코린토스의 내부적인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404년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리의 열매는 코린토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쥐는 동안 코린토스는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무역 중심지로서의 지위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린토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코린토스는 아테네, 테베, 아르고스와 연합해 스파르타에 맞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동맹이었던 스파르타와 적이 된 것이죠. 이 전쟁 역시 지리적 요충지인 코린토스에서 치열하게 벌어졌고 결국 안탈키다스 평화조약을 통해 전쟁은 끝났지만 코린토스의 경제와 정치적 힘은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코린토스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져온 사건은 로마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는 아카이아 동맹의 일원으로서 로마에 대항했는데 이는 로마의 확장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문미우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코린토스를 침공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는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도시의 건축물과 예술품은 약탈당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코린토스의 남성들을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으며 도시를 불태워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린토스는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지만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곳을 로마 식민지로 재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코린토스는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다시 성장했지만 과거의 독립된 도시국가로서의 영광은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코린토스의 몰락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외부의 강력한 세력과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화려한 유적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고대 세계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린토스. 오늘날의 코린토스는 고대의 영광과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채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코린토스가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다면 현대의 코린토스는 역사적 유적과 자연경관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코린토스는 고대 유적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약 3만 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과 관광 명소 덕분에 매년 수많은 여행자가 찾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코린토스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이 운하는 1893년에 완성된 인공수로로
고대 코린토스의 번영을 이끈 코린토스 지역을 가로지르며 이오니아 해와에게 해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에는 선박을 육로로 끌어 이동시키는 디오볼코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현대의 코린토스 운하는 길이 약 6.4km, 폭 약 21m에 달하는 깊은 협곡 형태의 수로로 건설되어 소형 선박이 직접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과 주변의 깎아지른 절벽을 바라보는 풍경은 자연과 인간의 기술이 어우러진 장관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린토스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바로 고대 코린토스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아폴로 신전, 고대 시장, 극장, 그리고 로마 시대의 분수와 같은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어 고대 도시의 생활상과 문화적 번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아폴로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코린토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도리아식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거대한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아함과 웅장함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객과 역사가들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또한 고대 코린토스를 내려다보는 아크로코린토스 언덕은 여전히 그 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을 자랑합니다. 해발 575m 높이의 이 언덕은 과거 군사 요새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자리로 오늘날에는 역사적인 산책과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덕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코린토스만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에게 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 펼쳐지며 고대 코린토스인들이 이곳에서 상업과 방어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코린토스는 관광과 역사 외에도 농업과 업 그리고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포도, 감귤류와 같은 농산물이 주 생산품이며 그리스 와인과 올리브 오일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코린토스는 아테네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어 기차, 버스,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덕분에 당일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으며 특히 크루즈 여행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정박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린토스는 과거의 화려함과 현대의 삶이 조화를 이루며 고대 문명의 유산과 그리스의 자연미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자들에게 역사와 문화,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코린토스를 방문하면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코린토스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품은 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코린토스는 부와 예술, 사랑과 전쟁, 그리고 몰락과 재건이라는 극적인 스토리를 품은 도시였습니다. 단순한 고대 유적지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열정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무대였던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